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모니터링단 정가빈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첫 직장을 구하게 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마주하는 법은 언제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왠지 남 얘기처럼 멀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센터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이번 주 알바 자리부터 나중에 취업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지켜줄 진짜 유용한 꿀팁들을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다음 주부터 월수금 나오고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라고 말로만 약속하면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법적으로는 이 말 한마디도 명백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진짜 문제는 나중에 사장님이 딴소리를 하실 때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쓰셔야 하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 나한테 한 장 나눠주지 않으면 사장님이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벌금을 물어야 하니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월급 받을 때마다 통장에서 깎여나가는 세금과 4대 보험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것들은 우리 돈도 같이 들어가지만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는 산재보험은 우리가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100% 다 내야 하는 보험이라서 혹시라도 내 월급 명세서에 산재보험료가 깎여 있다면 이건 사장님이 다 내시는 거 아닌가요? 하고 똑 부러지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2026년 올해 우리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320원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든 아주 힘든 공사장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금액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가끔 아직 일을 잘 모르니까 수습기간 3달 동안은 조금 덜 줄게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카페나 편의점 같은 단순 노무직은 수습이라는 핑계로 돈을 단 10원도 깎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에게 정말 반가운 최신법 개정 소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4시간 짧게 알바를 하면 중간에 무조건 30분을 강제로 쉬어야 해서 괜히 퇴근 시간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면 중간에 안 쉬고 4시간 쭉 일한 다음에 30분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알바를 선호하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권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노동창에 접수되는 사건 중 진짜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딱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사와의 사소한 트러블이나 평범한 갈등은 법적인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심한 괴롭힘을 겪으신다면 속상한 감정만 털어놓기보다 증거자료를 차곡차곡 모으는 게 먼저고 홧김에 회사를 덜컥 그만두기 전에 정식 조사를 신청해야 제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둘 때 사장님과 대판 싸우고 등 돌리며 나오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 직장에서 뼈를 묻는 시대가 아니라 내 능력을 키워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업계는 정말 좁고 소문이 빠릅니다. 내가 나중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때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마지막 퇴사 과정까지 깔끔하고 멋지게 마무리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최고의 평판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동법을 귀찮아도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사장님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건 좀 이상한데? 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떼인 돈이나 주휴수당 문제는 고용노동청으로 가고 억울하게 잘렸을 때는 노동위원회로 가면 된다는 큰 길만 알아두어도 마음이 한결 든든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대접받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내 권리를 멋지게 지키는 당당한 청년 근로자가 되기를 응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프로그램은 근로계약서나 근로시간, 4대 보험 등을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줘서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었지만 왜 중요한지는 모르고 작성했던 적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 교육을 듣고 나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니면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를 좀 더 꼼꼼히 읽고 제 권리도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나 노동 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고 뉴스나 SNS에서 나오는 노동 관련 문제들을 보고 저도 한번 노동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괴롭힘 신고 관련을 직장 내에 먼저 해야 한다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놀랐어요. 사실 직장 내에서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뭔가 노동청 같은 외부 기관에 먼저 그런 괴롭힘 신고를 하고 그쪽에서 당연히 이제 조사가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직장 내에서 먼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뭔가 신고자가 거기에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은 외부 기관으로 이제 조사가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지고 좀 의외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방별로 부당해고나 임금 지불 같은 임금 관련 그런 법적 판단을 해주는 기관이 지방마다 좀 다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을 좀 새롭게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뭔가 법에 접촉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당연히 좀 법원에 갈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뭔가 생계곤란 같은 일이 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지방마다 그렇게 법적 판단을 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다 해가지고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돈을 맞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노동자로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고 있는 거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초노동법 수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